안 돼요. 지연이 아버지 앞으로 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손에서 술잔을 빼앗았습니다. 도연은 당황하여 딸을 바라봤지만 지연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어요.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바닥을 향해 힘껏 내던졌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지연아, 민철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술을 왜 이렇게 만드는 거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도연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지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민철은 깨진 잔과 흩어진 술을 바라보며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미쳤어? 지금 무슨 짓이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저희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안부 인사와 함께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옥 대청마루에 빨간 보자기가 깔리고 그 위로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차림이 놓여 있습니다. 오색 과일과 전통떡, 그리고 붉은 촛불이 따뜻한 빛을 내뿜고 있었죠. 70년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낸 김도연은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 이런 날도 오는구나. 이제 좀 편히 살아도 되겠지. 도연의 마음속 독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거친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그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던 그 시절. 퇴근 후에도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이들 학비를 마련했던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어요.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인 상처들, 허리를 구부리고 일하느라 굽어진 등 모든 것이 오늘 이 자리를 위한 투자였던 셈이죠. 추억 속 어린 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 초등학교 입학식 때 새 교복을 사주지 못해 미안해했던 일, 지연이 고등학교 수학여행비를 마련하려고 밤잠을 설쳤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그때마다 아내 영숙과 함께 아이들만 잘 크면 된다며 서로를 위로했던 밤들도 생각났죠. 마루 한쪽에서는 바로 그 아내 영숙이 분주히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환갑을 넘긴 그녀도 오늘만큼은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고운 자주색 한복을 차려입었어요. 평소 소박한 차림만 고수하던 그녀가 이렇게 꾸미는 모습을 보니 도연의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반평생, 이제야 조금 여유가 생겼다는 생각에 감회가 새로웠죠. 영수가 고생 많다. 오늘 하루만 더 힘내자. 도연이 아내를 향해 말하자 영숙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칠순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오히려 제대로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부부의 정다운 대화를 듣고 있던 친척들이 부러워하며 박수를 쳤어요. 50년 가까이 해로한 부부의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거든요. 아버지, 정말 축하드려요. 큰딸 수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35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버지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연분홍색 한복을 입고 머리도 곱게 올려 단장한 모습이 참 예뻤죠. 하지만 그 미소 뒤로 스쳐가는 어둠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칠순을 맞으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더니 이제는 좋은 날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건강하셔야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불안한 떨림도 함께 섞여 있었어요. 도연은 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지만 이상하게도 수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긴장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서 아버지 칠순까지 챙겨주니 정말 고맙구나. 시집가서도 이렇게 효도하는 딸을 둔 아버지가 부럽지 않아. 민철이랑 잘 살고 있지? 도연의 말에 수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어요. 죄책감일까요? 아니면 걱정일까요? 수진은 대답 대신 아버지의 팔을 살짝 안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빠. 걱정 마세요. 그 짧은 대답 속에 담긴 미묘한 뉘앙스를 도연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딸의 행복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지연이는 어디 있나? 막내딸도 와야 완전한 잔치가 되는데. 도연이 주위를 둘러보자 막내딸 지연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31살의 지연은 평소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온 가족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지만 오늘은 어딘가 어두워 보였어요.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평상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죠. 하늘색 한복을 입은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 곁으로 왔습니다. 아빠, 칠순 정말 축하해요. 이렇게 가족이 모두 모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요즘 다들 바쁘다 보니까 자주 못 뵈서 죄송했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참고 있는 듯한 그런 떨림이었어요. 평소 또랑또랑한 목소리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도연은 막내딸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막내딸. 아버지도 이제 70이 되었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너희들과 함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정말 행복하구나. 두 딸 다 이렇게 잘 컸으니 아버지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 그 순간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촌 형제들과 조카들까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대가족의 모습이었어요. 모두들 도연의 칠순을 축하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대청마루에 가득 퍼져나갔죠.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라 더욱 반가웠습니다. 도연이 형님, 정말 복 받으셨어요. 이렇게 효자 효녀들을 두시고 말입니다. 저희는 언제 이런 날이 올지 모르겠네요. 사촌 동생이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겸손하게 손사래를 치며 답했어요. 아니야, 내가 뭘 했다고. 아이들이 알아서 잘 커준 거지. 특히 사위들이 좋아서 더욱 든든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두 딸 모두 좋은 사람들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특히 수진의 남편 민철은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위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장인이고 장인 장모를 극진히 모시는 것으로 유명했거든요. 그때 바로 그 민철이 술병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 차림의 민철은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장인 앞에 정중히 섰습니다. 키도 크고 인상도 단정해서 어디서 봐도 믿음직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장인어른, 오늘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평소 존경하던 장인어른의 칠순잔치에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민철의 말투는 정중했고 태도 또한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도연은 사위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철이 너도 고생이 많다. 평소 수진이 잘 챙겨줘서 고맙고 오늘도 이렇게 정성을 보여줘서 더욱 고마워. 당연한 일입니다. 장인어른. 제가 직접 술을 따라 드릴게요. 민철이 술잔을 들고 정성스럽게 술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한 술이 잔에 천천히 차오르는 모습을 보며 도연은 더욱 기뻐했어요. 사위가 이렇게 정성을 보여주니 마음이 따뜻해졌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지연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끔찍한 것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지연은 민철의 손동작을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철이 술잔을 높이 들어올리며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앞으로도 건강히 오래 사십시오.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철은 평소보다 더욱 정중한 태도로 장인을 대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와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 그리고 예의 바른 미소까지 완벽한 사위의 모습이었죠. 손에 들린 술잔도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이 보였습니다. 주변 친척들이 모두 감동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이런 사위를 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복받은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민철의 진중하고 성실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와, 민철이 정말 예의 바르네.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도 참 점잖아.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저렇게 어른 공경할 줄 아는 사람 드문데. 그러게 말이야. 수진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만. 저런 사위 두기가 쉽지 않은데. 성격도 좋고 직장도 안정적이고 친척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더욱 뿌듯해했어요. 사위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거든요. 민철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오히려 제가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항상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워낙 잘해주셔서 제가 받는 게 더 많아요. 도연은 사위의 겸손한 모습에 더욱 흐뭇해했습니다. 평소에도 민철은 장인 장모를 극진히 모시기로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명절이나 생신 때면 꼭 챙겨서 인사드리고 용돈도 넉넉히 드렸죠. 회사에서도 성실하다는 평을 받고 있어서 도연은 항상 자랑스러워했어요. 무엇보다 수진을 잘 대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심이 되었습니다. 민철아, 너 같은 사위 덕분에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수진이를 맡겨놓고도 마음이 편하단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위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장인어른 말씀이 너무 과하십니다. 오히려 수진 씨가 워낙 훌륭해서 제가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수진 씨 덕분에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있어요. 민철이 수진을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수진도 남편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어딘가에는 묘한 긴장감이 스며 있었어요. 평소 밝고 활발한 성격과는 달리 오늘은 유독 조용했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영숙이 부엌에서 나오며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보기 좋네요. 부부가 이렇게 서로를 아껴주니까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 수진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어머니, 항상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어머니 아버님께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철이 정중히 인사하자 영숙은 더욱 만족해했습니다. 이런 며느리 사위를 두었으니 늙어서도 걱정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민철은 평소에 집안 대소사에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거든요. 하지만 지엄마는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민철의 행동이 평소와 조금씩 달랐어요. 언니 집을 방문할 때마다 민철이 전화 통화를 하며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아졌고 그때마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평소 밝고 여유로운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특히 일주일 전에는 민철이 서재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아보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컴퓨터 화면을 유심히 보며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는데 지연이 다가가자 급히 화면을 끄더라고요. 그때 잠깐 본 화면에는 뭔가 법률 관련 내용이 보였던 것 같았어요. 민철 오빠,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계세요? 업무 관련 자료인가요? 아, 그냥 업무 관련 자료 좀 찾아보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요즘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어서 공부하는 중이에요. 민철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왠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 민철은 업무 얘기를 할 때 자세히 설명해주곤 했는데 그날은 유독 말을 아꼈거든요. 게다가 컴퓨터 화면을 너무 급하게 끄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그 후로도 민철의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보다 전화를 자주 받았고 통화할 때는 항상 멀리 가서 했어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죠. 그리고 며칠 전부터는 아예 집에 오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민철이 도연에게 술잔을 건네려는 순간 지연의 시선이 그의 손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죠. 평소 침착하고 차분한 민철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걸까요? 도연이 기뻐하며 두 손으로 술잔을 받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연의 핸드폰에 메시지 알림이 떠올랐어요. 평소 같으면 무시했을 텐데 왠지 모르게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내려다본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민철 씨 관련해서 알려드릴 급한 정보가 있습니다. 즉시 연락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연이어 온 메시지였어요. 아버님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수를 막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연은 고개를 들어 민철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억지로 만든 듯한 미소, 그리고 눈빛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불안감 같은 것이 느껴졌죠.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어색해 보이는 걸까요? 자, 장인어른. 건배하시죠. 오늘 같은 좋은 날에는 좋은 술로 축하해야죠. 민철이 술잔을 더 가까이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기꺼이 받으려 했어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서는 경보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철 오빠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 지연은 자신의 생각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내용과 민철의 이상한 행동들이 겹쳐지면서 불안감이 증폭되었어요.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수진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자꾸 민철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언니도 뭔가 알고 있는 걸까요? 친척들은 여전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모두 함께 건배합시다. 도연이 형님 칠순을 축하하며. 정말 보기 좋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축하하는 모습이. 하지만 지연에게는 모든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오직 아버지의 손과 민철이 내민 술잔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슬로 모션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 술잔을 받으려는 순간 지연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였어요. 같은 번호에서 걸려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발신자 차단 표시가 없는 일반 번호였어요. 지연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건배를 기다리며 주목하고 있었어요. 이 순간 전화를 받는 것이 예의에 어긋날까요? 하지만 메시지 내용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민철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며칠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에 와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사흘 전 저녁이었습니다. 지연이 언니 집을 방문했을 때 민철이 발코니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평소 밝고 활발한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낮고 은밀한 톤이었죠. 지연은 화장실을 가던 중 우연히 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까 했는데 민철의 목소리가 너무나 진지해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오늘만 넘기면 그 땅은 우리 거야. 민철의 목소리가 발코니에서 새어나왔어요. 지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궁금했거든요. 민철이 부동산 투자라도 하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토지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늙은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지연은 단순히 민철이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투자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늙은이가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그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칠순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라고 했잖아. 계획대로만 하면 아무런 문제 없어. 민철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죠. 지연은 그때 단순히 민철이 사업 관련해서 통화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칠순이 바로 오늘 아버지의 칠순잔치를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정확한 일치였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 칠순잔치 때 모든 친척들이 모이니까 완벽한 알리바이가 될 거야.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상황이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지연의 등골에 오싹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알리바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왜 알리바이가 필요한 걸까요? 민철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사업 거래에서 알리바이가 필요한 경우는 없을 텐데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그냥 자연사로 보일 테니까. 늙은 사람이 흥분해서 갑자기 쓰러지는 일은 흔하잖아. 자연사라는 말에 지연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런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민철의 목소리에는 무서운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독성이 강하지만 맛이나 냄새로는 전혀 알 수 없어. 음식에 타면 절대 들키지 않는다고 했잖아. 전문가가 보장했다고. 그 순간 지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철이 분명히 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음식에 탄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그때도 민철이 농약이나 살충제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전혀 다른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독이었던 거죠. 술에 타는 게 가장 확실해. 냄새도 안 나고 색깔도 변하지 않거든.
게다가 술 마시면 혈압이 오르니까 더욱 자연스러워. 민철의 말에 지연은 더욱 공포를 느꼈습니다. 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철이 아버지에게 건네려는 것이 바로 술이었습니다. 설마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맞는 상황이었어요. 한 잔이면 충분해. 심장마비로 보이게 만들 수 있다고 했어. 고령에다가 평소 혈압도 높으셨다고 하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심장마비라니 그런 끔찍한 말을 민철이 할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민철이 심장마비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혈압이 높다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유산 상속도 자연스럽게 처리될 거야. 수진이가 큰딸이니까 대부분 넘어올 테고 땅 문제도 해결되지. 그때서야 지연은 민철의 진짜 목적을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죠. 특히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넓은 토지 말입니다. 최근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급등했거든요. 통화가 끝난 후 민철이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지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 대화 내용이 맴돌았습니다. 혹시 민철이 정말로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때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지연아, 언제 왔어? 오늘 일찍 왔네. 민철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밝게 인사했을 때 지연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방금 전까지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하던 사람이 맞나 싶었거든요. 네, 민철 오빠. 언니 좀 보러 왔어요. 그래, 수진이는 마트 갔는데 곧 올 거야. 차라도 한잔 할까? 민철의 태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통화가 꿈이었던 것 같았어요. 지연은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모든 단서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민철이 말했던 늙은이, 칠순, 자연사, 독, 술, 심장마비, 유산 상속 이 모든 단어들이 지금 이 상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지연은 민철의 손에 들린 술잔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잔에 가득 차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술 같았지만 정말로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있는 걸까요? 민철이 말했던 그 무색무취의 독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요? 민철이 며칠 전부터 보인 이상한 행동들도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전화 통화를 자주 했는지, 왜 컴퓨터 화면을 급하게 껐는지, 왜 평소보다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는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어요. 모든 것이 오늘을 위한 준비였던 거죠. 그리고 오늘 민철의 모습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하고 예의 바른 척하고 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하고 있는 것이 역력했죠. 무언가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은 수진의 표정도 다시 살펴봤습니다. 언니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적고 자꾸 민철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혹시 언니도 민철의 계획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언니도 피해자일 수도 있었어요. 민철이 언니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언니가 민철과 함께 공모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연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민철이 아버지에게 술잔을 건네려는 모습을 보며 지연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갔어요. 며칠 전 들었던 그 무서운 통화 내용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지연의 손끝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민철이 아버지를 해치려는 걸까요? 민철이 술잔에 정성스럽게 술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잔에 천천히 차오르는 모습을 보며 지연의 심장은
더욱 빨리 뛰었어요. 며칠 전 들었던 그 무서운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장인어른, 이 술은 특별히 준비한 것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로 칠순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골랐어요. 민철의 목소리는 정중하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위협적으로 들렸어요. 특별히 준비한 술이라는 표현이 특히 소름 끼쳤습니다. 도연은 기뻐하며 민철을 바라봤습니다. 민철아, 그럴 필요까지야. 그냥 평범한 술로도 충분한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고마워. 아닙니다, 장인어른. 칠순이라는 뜻깊은 날에는 특별한 술로 건배해야죠.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민철의 말에 친척들이 모두 감탄했습니다. 역시 민철이 성격이 꼼꼼해. 이런 세심함이 있어야 사위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거지. 수진이가 정말 복받았어. 저런 남편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칭찬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연만이 혼자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민철이 술잔을 아버지에게 건네려는 순간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잠깐만요. 지연의 급작스러운 외침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도연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아,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지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설마 민철이 아버지를 독살하려 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증거도 없고 무엇보다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진을 먼저 찍으면 어떨까요? 이런 뜻깊은 순간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지연은 급하게 핑계를 댔습니다. 민철은 잠시 당황한 듯한 표정을 보였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시죠. 좋은 생각이네요. 기념사진부터 찍고 건배하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민철의 눈빛에는 미묘한 짜증이 스쳐갔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친척들도 모두 동의하며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들고 카메라를 켰지만 진짜 목적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사진을 찍는 동안 지연은 민철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 깊숙한 곳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조급함일까요? 아니면 불안함일까요? 좋아요. 한 장 더 찍을게요.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모여서요. 지연은 계속 시간을 끌려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었어요. 곧 민철이 의심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지연아, 사진은 충분히 찍은 것 같은데. 이제 건배하자. 도연이 약간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미룰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영숙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민철아, 그 술병 좀 보여줄래? 어떤 술인지 궁금하네. 라벨이 특이해 보이던데. 영숙의 말에 민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자연스러운 표정을 되찾으며 술병을 건넸어요. 이거는 백화점에서 추천받은 프리미엄 소주입니다. 특별한 날을 위한 술이라고 하더군요. 영숙이 술병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라벨이 좀 특이하네. 평소에 보던 것과는 다른 것 같은데. 어디 브랜드야? 아, 그거는 수입산이에요. 그래서 라벨이 좀 다르게 생겼나 봐요. 민철의 대답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어요. 민철 오빠, 혹시 그 술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저도 나중에 아버지께 같은 걸로 사드리고 싶어서요. 민철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답했습니다. 그게 정확히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백화점 주류 코너에서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거라서. 어느 백화점이세요? 지연이 계속 추궁하자 민철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지연 씨, 왜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술 한잔 하자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요? 민철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나왔습니다. 평소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수진이 민철의 변화를 눈치채고 서둘러 개입했습니다. 지연아, 그만하자. 민철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건데 왜 그래? 하지만 지연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언니, 저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민철 오빠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죠? 예민하게 반응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철이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평소에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도연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나섰습니다. 자, 그만하자. 오늘은 좋은 날인데 왜 이러고 있어? 민철이도 좋은 뜻으로 준비한 거고 지연이도 궁금해서 물어본 거잖아. 그때 지연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메시지 알림이었어요. 절대 그 술을 마시게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지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빠, 그 술 마시지 마세요. 지연이 급히 외쳤습니다. 도연은 당황하며 딸을 바라봤어요. 지연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무슨 일이야? 그 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술잔을 바라봤습니다. 민철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어요. 지연 씨,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장인어른을 해치려 한다는 말씀이세요? 민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진짜 억울함 때문인지 아니면 계획이 탄로날까봐 하는 연기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그냥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연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친척들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연아, 내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구니? 민철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게 말이야. 사위가 장인어른께 술 한잔 올리는 게 뭐가 문제야? 하지만 지연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온 경고 메시지들, 며칠 전 들었던 민철의 무서운 통화, 그리고 지금 민철이 보이는 이상한 반응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민철이 다시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정말 건배하시죠.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잖아요. 민철이 술잔을 아버지에게 올리려는 바로 그 순간,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들었던 그 무서운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오늘만 넘기면 그 땅은 우리 거야. 독을 술에 타면 들키지 않는다는 민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연이 기뻐하며 두 손을 내밀어 술잔을 받으려는 순간이었어요. 민철의 손에 들린 투명한 액체가 아버지의 입술에 닿기 직전 지연은 번개같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슬로 모션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안 돼요. 지연이 아버지 앞으로 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지연의 행동에 놀라 그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지연에게는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손에 들린 그 위험한 술잔만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투명한 액체 속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은 자신뿐이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손에서 술잔을 빼앗았습니다. 도연은 당황하여 딸을 바라봤지만 지연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어요.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지연아, 너 뭐 하는 거니? 왜 갑자기 이래? 도연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지연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며칠 전 우연히 들었던 민철의 그 섬뜩한 통화 내용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바닥을 향해 힘껏 내던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느껴졌어요. 술잔이 공중을 날아가는 모습, 그 안에 투명한 액체가 흩어지는 장면, 그리고 마침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까지. 쨍그랑 잔이 마루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며 투명한 술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고요했던 대청마루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촛불빛에 반짝이며 흩어진 술이 바닥에 퍼져나갔어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칠순잔치라는 경사스러운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충격과 당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연아, 도연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도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철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술을 왜 이렇게 만드는 거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친척들도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들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웃음꽃이 핀 잔치 분위기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 모두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연아, 너 완전히 미쳤구나.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사위가 장인어른께 정성스럽게 올리는 술인데 왜 저렇게 던져버려? 민철이가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는데 왜 저런 짓을 해? 정말 예의가 없어.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 이해 못하겠어. 어른 앞에서 저런 행동을 어떻게 해? 비난의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한편으로는 깊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위험한 술을 마시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비록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민철은 깨진 잔과 흩어진 술을 바라보며 순간 당황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당황이었을까요? 하지만 곧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평소에 온화하고 예의 바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미쳤어? 지금 무슨 짓이야? 민철이 지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제할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평소 차분하고 침착했던 민철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친척들도 민철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란 기색을 보였어요. 민철아, 너무 화내지 마. 지연이도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수진이 남편을 달래려 했지만 민철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를 내지 말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화를 안 내요? 제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저렇게 망쳐놓고 완전히 미쳤어요. 민철의 격한 반응에 지연은 오히려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침착했던 민철이 이렇게 과격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는 증거였어요. 정말로 무고한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민철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평소 같지 않아. 친척 중 한 명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민철이가 원래 성격이 좋은데 오늘은 왜 이래? 지연은 이런 반응들을 보며 더욱 확신을 가졌어요. 다른 사람들도 민철의 이상한 변화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숨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잔에 독이 들어 있어요. 순간 대청마루에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연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지연이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바라봤습니다. 독이라니 그런 끔찍한 말을 칠순잔치에서 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뭐라고? 독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도연이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독이 들어있다니? 영숙도 충격에 빠진 채 딸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낳아 기른 딸이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연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 것을 느꼈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비록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미쳤다고 생각할지라도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민철 오빠가 아빠를 독살하려고 했어요. 지연의 말에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발언이었거든요. 독살이라니 그게 말이 돼? 지연이 정말 이상해진 것 같아. 무슨 이런 말을 해? 사위가 장인을 독살하려 한다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잖아. 지연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나? 이상한 망상을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들었던 민철의 통화 내용을 떠올리며 더욱 확신을 가졌어요. 그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습니다. 민철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왜 장인어른을 해치려 해요?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이런 모독을 당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평소에 민철 오빠 모습이 전혀 아니잖아요. 지연의 말에 민철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진 것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야 정성스럽게 준비한 걸 이렇게 망쳐놓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민철의 변명은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그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거든요. 도연은 딸과 사위를 번갈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왜 민철이를 의심하는 거니? 무슨 근거라도 있는 거야? 지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있어요, 아빠. 지연의 단호한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도연은 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무슨 근거가 있다는 거니? 며칠 전에 민철 오빠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지연의 말에 민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 당황한 기색이 스쳐갔어요. 무슨 통화요? 저는 특별한 통화 같은 건 한 적 없는데요. 민철이 황급히 부정했지만 지연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를 독살하는 계획에 대한 통화요. 지연의 폭탄 선언에 대청마루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친척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과 민철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지연 씨,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통화 따위 한 적 없어요. 민철이 필사적으로 부정했지만 지연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지연이 핸드폰 화면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민철의 통화를 들었을 때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에 몰래 녹음을 해두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뭘 하는 거야, 지연아? 도연이 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철 오빠의 통화를 녹음한 게 있어요. 지연의 말에 민철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서야 며칠 전 발코니에서 통화할 때 지연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낸 것 같았어요. 그건 불법 녹음이에요. 동의 없이 녹음한 건 증거로 쓸 수도 없어요. 민철이 다급하게 항변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연은 스피커 버튼을 눌러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민철의 목소리가 핸드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칠순만 지나면 재산은 당연히 내 거잖아. 녹음된 민철의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분명히 민철의 목소리였어요. 그 특유의 톤과 말투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친척들의 눈빛이 일제히 민철에게 향했습니다. 의심과 경계의 시선들이었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민철이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녹음은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늙은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늙은이라는 표현에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 걸까요? 민철아, 이게 정말 내 목소리냐?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장인어른.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조작한 거예요. 하지만 녹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칠순잔치 때 모든 친척들이 모이니까 완벽한 알리바이가 될 거야. 알리바이라는 단어에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알리바이? 왜 알리바이가 필요해? 뭔가 나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뜻 아냐? 수진이 충격에 빠진 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민철아, 이게 정말 내 목소리 아니야? 목소리가 똑같은데. 수진아, 나를 믿어줘. 정말 내가 아니야. 하지만 수진의 눈에도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생생한 민철의 목소리였거든요. 녹음이 계속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독성이 강하지만 맛이나 냄새로는 전혀 알 수 없어. 술에 타면 절대 들키지 않는다고 했잖아. 독이라는 단어에 모든 사람들이 소스라쳤습니다. 독이라고 했어. 정말로 독살 계획을 세웠다는 거야? 친척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심장마비로 보이게 만들 수 있다고 했어. 고령에다가 평소 혈압도 높으셨다고 하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도연은 완전히 충격에 빠져 민철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무서웠어요. 민철아, 이게 정말 내 목소리 맞지? 도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철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유산 상속도 자연스럽게 처리될 거야. 수진이가 큰딸이니까 대부분 넘어올 테고 땅 문제도 해결되지. 녹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민철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돈과 재산 때문이었던 거죠.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철아, 정말이야? 정말 아버지를 죽이고 재산을 가져가려고 했어? 민철은 아내의 절망적인 눈빛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친척들도 모두 분노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악마 같은 놈이 어디 있어? 장인어른을 독살하려고? 이건 완전히 미친 짓이야.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 하다니.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비난의 목소리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민철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어요. 도연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철아, 이게 정말이냐? 오랜 침묵 후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나온 사과에 모든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정말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민철의 고백에 대청마루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회사에서 큰 손실을 내서 곧
해고될 상황이었습니다. 빚도 너무 많이 져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인어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냐? 도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명의로 된 그 땅이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값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 땅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어요. 민철의 솔직한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돈 때문에 장인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수진이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우리 아버지를?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그 술을 드시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도연은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아, 내가 아버지를 구해줬구나. 정말 고마워. 민철은 완전히 무너진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민철은 완전히 무너진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지금 더 이상 숨길 것도 변명할 것도 없었어요. 대청마루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칠순을 축하하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배신감과 충격만이 남아 있었어요. 도연이 천천히 일어나 민철을 내려다봤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아끼고 믿었던 사위가 친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철아.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 목소리에는 평생 쌓아온 신뢰가 산산조각난 분노와 실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봐. 민철이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장인의 시선을 제대로 마주볼 수 없어서 자꾸 눈을 피하려 했습니다. 도연은 민철을 노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깊은 배신감이 층층이 쌓여 있었어요.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내 딸의 남편으로 들인 걸 이렇게 후회할 줄 몰랐다. 도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장인의 신뢰를 완전히 배신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물처럼 몰려왔어요. 민철은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민철이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를 짜내려 했지만 도연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이제 내게 장인어른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 도연의 단호한 말에 민철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평생 너를 친아들처럼 여겼다. 수진이를 맡겨도 안심이 될 만큼 믿었고 명절이면 용돈도 챙겨주고 가족 같은 마음으로 대했어. 도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과거의 따뜻했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더욱 배신감이 커졌어요. 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주고 내 생신 때마다 선물을 준비해주고 그렇게 효자 노릇을 해놓고서는 뒤에서는 나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도연의 말에 친척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분노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민철은 지금까지 모범적인 사위로 살아왔거든요. 내가 힘들게 모은 재산이 탐났다면 솔직히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도움을 청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도연의 말에 친척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도연은 평소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성격이었거든요. 특히 가족이라면 더더욱 아낌없이 도왔을 텐데요. 그런데 나를 죽여서 빼앗으려 했다고? 독을 써서 심장마비로 위장해서?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분노가 절정에 달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었어?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었어? 민철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모든 것이 녹음으로 다 드러났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배신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남편을 잘못 봤어요.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절대 데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남편 때문에 아버지가 이런 위험에 처했다는 죄책감이 너무 컸어요. 도연은 큰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잘못이 없어. 사람 마음속 깊은 곳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너도 속은 거야. 그래도 제가 더 주의 깊게 살펴봤어야 했어요. 최근에 민철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였을 때 더 자세히 물어봤어야 했어요. 수진이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어요. 누군가 경찰에 신고한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네. 친척 중 한 명이 창문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철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감옥에 가게 될 것이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거라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대청마루로 들어왔습니다. 민철 씨, 독살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민철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철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랐어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잠깐만요. 도연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경찰이 잠시 기다려주자 도연이 천천히 민철에게 다가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민철아, 아니. 이제는 민철 씨라고 불러야겠구나. 도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니, 용서하고 싶지도 않다. 도연이 민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너는 이제 내 가족이 아니야. 영원히. 민철이 고개를 들어 장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어요. 장인어. 아니, 도연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철의 마지막 사과에도 도연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등을 돌렸어요.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다. 경찰들이 민철을 끌고 나가려 할 때 수진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민철아. 민철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혼 서류는 내일 보낼게.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야. 우리 끝이야. 수진의 단호한 말에 민철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채로 연행되어 가는 모습이 처참했어요. 민철이 경찰차에 태워져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족들과 친척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행복했던 칠순잔치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아꼈는데. 친척들도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 마음은 끝까지 알 수 없다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 같았는데 돈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구나. 지연이 아버지 곁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팔짱을 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도연은 막내딸을 바라보며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나를 구해줬구나.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아빠를 지키는 게 당연하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해도 아빠 생명이 더 소중해요. 지연의 말에 도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 수를 막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도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배신감과 상처가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철이 연행된 후에도 그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칠순잔치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고 축하의 자리는 슬픔과 분노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오늘 일에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평생 잊지 못할 칠순잔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도연이 형님, 정말 큰일 겪으셨네요. 몸 조심하시고 혹시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런 일로 잔치를 망쳐서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형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친척들이 위로의 말을 남기며 떠나갔습니다. 곧 대청마루에는 가족들만 남게 되었어요. 도연은 깨진 술잔 조각들과 흩어진 음식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꿈만 같았어요. 영숙이 조용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여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민철이가 그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믿었는데. 도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부모님께 다가왔어요. 아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런 사람을 집안으로 들였어요. 수진아, 너는 잘못이 없다고 했잖아. 도연이 큰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야.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 리는 없어. 하지만 수진은 쉽게 자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도 제가 더 주의 깊게 봤어야 했어요. 최근에 민철이가 이상하게 행동했을 때 더 자세히 알아봤어야 했고요. 지연이 언니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민철 오빠가 너무 교묘하게 속인 거예요. 지연아, 언니도 피해자예요.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지연의 위로에 수진이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돈 때문에? 도연이 두 딸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잔치 자리는 슬픔과 분노로 얼룩졌지만 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의 말에 집중했어요. 그래도 나는 깨달은 게 있어. 도연이 두 딸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건 내 곁에 진심으로 있어주는 너희들이야. 도연의 말에 지연과 수진이 모두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철이는 내 재산만 노렸지만 너희들은 내 생명을 구해줬어. 도연이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지연아,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위험했을 거야. 아빠,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했지만 아빠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도연이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이런 거구나. 위험할 때 목숨을 걸고 지켜주는 거. 수진도 아버지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빠, 저도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아빠를 더 잘 보살펴 드릴게요. 수진아, 너도 고생이 많았어. 이혼하게 되면 힘들 텐데. 괜찮아요, 아빠. 그런 사람과 살 수는 없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영숙이 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들이 이렇게 듬직하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엄마,
저희가 부모님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이 깨진 술잔 조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깨진 잔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구했네. 만약 내가 그 술을 마셨다면. 생각하기도 싫어요, 아빠. 수진이 몸서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도연은 가족들을 둘러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 저도요, 아빠. 가족만큼 소중한 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지연이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도연은 막내딸을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죽을 뻔했지만 오히려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나도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수진도 아버지와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영숙도 가족의 품에 안겼어요. 앞으로는 정말 우리 가족끼리만 살아요.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수진의 말에 모든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최고야. 도연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산이 많아봐야 뭐해? 그걸 노리는 사람들만 생기는데. 아빠 말씀이 맞아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연이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영숙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일로 많이 상처받으셨죠? 하지만 우리 딸들이 이렇게 지켜줬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래, 정말 다행이야. 도연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영웅이야. 아버지 목숨을 구해준. 지연은 오열하며 아버지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정말 무서웠어요. 그 술을 마실 뻔했을 때. 이제 괜찮아, 우리 딸. 모든 게 끝났어. 도연이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네 가족이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며 살자. 네, 아빠. 두 딸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잔치의 끝은 파국이었지만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는 길을 찾았습니다. 돈보다는 진정한 사랑이, 이익보다는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하루였어요. 도연은 칠순을 맞아 가장 값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도연의 말에 모든 가족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아픈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진짜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깨진 술잔 조각들 사이로 촛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가족의 사랑은 어떤 배신보다도, 어떤 위기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밤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소감도 남겨주세요. 더욱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